민주당이 또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입니다. 일명 쌍방울 특검법, 이화영 특검법으로도 불리죠. 22대 국회에 들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고 조국 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또 국민의힘의 김정숙 특검법까지 20대 국회 개원 닷새 만에 여야가 특검법 5개를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번 특검법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특별검사가 재수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기자들이 곧장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특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쏟아냈죠.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의 민영배 단장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 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다. 그래서 방탄특검으로 몰아가는 건 비약을 넘어서 상상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길 기자들에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7일인데 이제 나흘 앞두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원석 총장이 검찰에 대한 겁박이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압력이다. 사법 방해 특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회유했다는 의혹도 적극 반박하면서 이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그 이후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자,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 송금 특검법안, 글쎄요,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정치 검찰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건지 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어 하는지도 헷갈려요, 진짜로. 예를 들면 이화영 김성태 건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계속 무슨 뭐 술판 문제부터 해서 뭐 무슨 연언이 뭐니 뭐 다 그런 얘기가 했는데 어떤 실체적인 어떤 결과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다면 뭐 수원지검 같은 데서 뭐 그런 어떤 김성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뭐 고가의 음식들을 반입했다든지 소주가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는 사실은 그 사건 자체는 말하자면 법무부 내부의 법사위라든지 질의를 통해서 감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1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에비던스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무조건 뭐 당선자들이 뭐 국회의원 들어오기도 전에 밀려가서 시위하고 이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뭐랄까 거칠고 말하자면 확실한 증거에 입증하지 않은 어떤 정치적 공세 때문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뭐 민영배 단장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답을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증거거든요. 확실한 증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의미 있는 행보일 수 있느냐.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을 이태원 특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홍수 때 면죄부를 준 꼴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진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22대 국회 문 열자마자 이 특검법의 홍수가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법이 전혀 특별한 법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법처럼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이게 세 번째 쌍방울 특검법이 이제 세 번째라 그러는데 민주당발 첫 번째가 아마 최혜병 특별법,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종합이라는 또 그 단어가 들어가는데 종합특검법에 이어서 세 번째가 이제 쌍방울 특검법이죠. 이거는 그 이화영 부지사 관련한 그 법인데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조국 혁신당이 선거 기간 중에
공약 아닌 공약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한동훈 특검법인데 사실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법의 취지나 내용을 저는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조국 그 대표의 이 사적인 어떤 이 보복 이런 성격이 굉장히 농후한 법이라고 보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특검법이 또 다른 특검법을 촉발하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급기야 김정숙 여사 특검법까지 이제 그 발의를 하겠다. 발의했나요? 윤상현 의원이 하겠다고 해서 발의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김정숙 특검법은 이거는 누가 봐도 약간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김영주 의원이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이 쌍방울 특검법은 이거는 누가 봐도 앞으로 아까 앵커께서 나흘 남았다 그랬죠. 1차 선고. 7일 날 1심 재판이 있습니다. 그 1차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그 압박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은 1차 선고의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수뇌부가 매우 긴장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그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 특검법 홍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사실은 민주당 압승, 국민의힘 참패. 근데 이제 이런 그 전국 단위 선거가 끝나면 통상적으로는 한 몇 달 동안은 그 선거에서 압승한 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꽤 높게 일정 기간 유지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총선 끝난 지 2달밖에 안 됐을 뿐더러 총선 직후에 이 보도되는 이 여론조사들을 보면 물론 대통령 지지율은 그때부터 계속 그 떨어지는 추세에 있지만 정당 지지율은 압승한 민주당이나 참패한 국민의힘이나 거의 엇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런 결과들이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이 정말 오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총선 민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 총선 민이라는 것이 이 특검법의 홍수 이런 쪽이 아니고 어쨌든 좀 민생을 살펴달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해달라. 지난번 총선에서는 우리가 윤 정권에 대한 심판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민주당 지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는 거를 민주당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오판하고 오만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수 단장님,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2018년에 이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또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이제 북측에 대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됐다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쌍방울이 주가를 띄우려고 결국은 했던 사건인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작했다. 근데 이런 게 검찰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민주당적이 아니라서 민주당 편을 들 이유는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쌍방울 사건의 출발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재명 그 경기지사 시절에 재판에 변호사 대납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변호사비 대납이 유죄다라고 온갖 언론이 다 이야기해서 시작된 수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성태 쌍방울 그 회장의 방북과 북한 돈 지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실제 문제를 제기한 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이동했고 이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재명의 이제 방북비를 대납하는 부분에서 이하영 부지사와 연결돼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특수부 수사의 기획수사처럼 이게 옮겨갔다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국정원 자료라고 해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실제 이제 이재명이나 이
그 대표에 대한 연결성 이런 것들이 없는 자료가 또 최근에 어쨌든 나오고 이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흔히 이제 우리가 가유불급이라도 그 이야기하는 너무나 지나치면 이게 오히려 모자람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특검으로 막 그 민주당이 이렇게 이걸 행사해버리면 네. 국민들이 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이나 뭔가 의심이 있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또 어쨌든 시기적으로 재판을 앞두는 상황에서 아 민주당이 거대 정당으로서의 어떤 의석을 가지고 사법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거냐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지 못하다. 아무리 뭐 공세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이재명 대표가 좀 불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거에 대한 뭐 나름의 방탄을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버리면 국민들이 아 이런 그 민주당 측에서 생각하는 그런 검사들의 어떤 기획 수사에 대한 의심조차도 오히려 뭔가 이렇게 희석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제 지난 4월에 이화영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 원 구형을 했고요. 1심 선고 공판 이제 7일에 열릴 예정인데, 근데 사실 이게 재판이 여러 가지 뭐 변호인 교체 뭐 해서 거의 지금 20개월 지체되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원칙이 붕괴된 사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특검이라는 것도 기존 검찰에 대한 예외인데 그 예외인 특검도 할 수 있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수사가 착수되지 않고 있거나, 그러니까 검찰이 뭉개는 거죠. 아니면 수사를 다 했는데 결과가 미진하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은 그동안 특검을 여러 차례 해온 겁니다. 이거 헌법 위반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특검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 있고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특검으로 들어온 사안이 막 혼재돼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헷갈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특검이. 근데 김정숙 여사 특검은 물타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지금 쌍방울 관련된 사안을 재판 진행 중인데 이걸 특검을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고 매우 정당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이 사안도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럼 그것을 지금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다툴 일이지 아예 이걸 갖다가 특검으로 넘겨가지고 해결하겠다? 이거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특검이 매우 지금 인플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잘 헤아려서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이 권력층에 대한 특검 이거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추진하라고 하고 있지만은 쌍방울건이나 다른 뭐 김정숙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